오늘 한 조간신문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시민과 의사가 추석의 응급실 위기를 막았다. 일단 응급 대란은 넘겼고 막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정치권 해법을 얘기하기 전에 뒤늦게 알려진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기껏 치료해줬더니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응급실 치료도 제때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인데 이게 어제 자정쯤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군인이 구급차 안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에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폭언까지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구급대원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이 해당 30대 군인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곧장 됐지만 굉장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고생하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수고를 굉장히 물거품으로 만든 하나의 또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현역 군인이 그렇다고 이거 법률에 따라 장 변호사님 형사 입건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었죠. 특히나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건 내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는 것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재판을 받더라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본인입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현장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공백도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 하나 봤습니다. 충격적인 현상. 한동훈 대표 추석 연휴 동안에 의료계와 물밑에서 비공개로 많이 접촉을 했다고 하죠. 알려지기로는 15개 의사단체와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 의견 조율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종교계 인사를 만났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만난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난 겁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인가 야당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가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그 책임은 또 집권 여당으로 오잖아요. 우리 대표님도 절실한 그런 이제 책임감을 가지시면 아마 국민들이 이해하고 잘 이렇게 호응해 주리라고. 복지부 장관께서 의료 문제 때문에 이제 설명한다고 오신다고. 그런 문제도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가지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명상적인 어떤 훈련, 수업이 조금 필요하다. 저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조계종을 찾아서 진우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진우수님 만났었는데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국민은 언제나 옳고 정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 진우수님 만나면서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파악한 현실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아요. 네네.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최대 현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이게 우리나라 최대 현안이 지금 계엄입니까? 우리나라 최대 현안이 영부인 관련해가지고 특검법이 그게 최대 현안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는 그 의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정부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니고, 야당 대표는 모두에서 봤지만 무슨 계엄, 무슨 봉쇄, 무슨 방지법 이런 거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 대표가 그나마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노력이 결실을 빨리 맺어야 된다. 빨리 맺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은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는 경증 환자가 이제 동네 의원들로 가면서 응급실 20% 줄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의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의료계의 대화 테이블 참여를 촉구했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 희망을 줄 수 있다. 간접적으로 이제 진도수님 만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죠.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진우수님의 말에 한동훈 대표도 공감했다. 어쨌든 추석 직후에라도 빨리 개문발차해야 되는 게 여야 의정 대화협의체 아니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여기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도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정 성사가 거의 8분 능선은 와 있고 정부의 태도 변화만 일정 정도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도 네. 페이스북에 네. 정부 또 야당 더 적극적이고 더 유연한 자세를 좀 주문한 것도 그건데 정부 입장이 뭔지 저희 같은 사람들 들어도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입장을 분명히 하면은 그러면 저는 그 협의체 출범 가능성은 뭐 거의 굉장히 90% 이상으로 이제 높아진.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응이 발언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서로 다른 수위와 내용을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더 큰 혼란을 자아낸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2025년은 이미 수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아마 어느 누가 와도 대통령이라도 그걸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의제로서 삼는 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건 대화를 하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동훈 대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더 구체적이어서 서영주 대변인. 네. 의료계 참여가 이제 80% 가까이 왔고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정하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은 90% 이상이 된다. 그 얘기를 보면 정부가 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여야 의정 협치가 한동훈 대표가 잘 개문말 차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도 좀 읽혀서요. 그게 현실이죠, 지금.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국민들의 목숨이 여삼촌인데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걸 담보 삼아서 개혁의 성과로 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들을 집권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것이고 그 사안으로 의료계에 제안했던 것들은 여야 의정 테이블에 와서 좀 앉아달라 했는데 의료계는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을 증원해서 지원하겠다. 아니 지금 현재 의료계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 의료계가 그 테이블에 앉을 것인데 예. 지금 정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바를 반박하고 나서는 꼴이 됐어요. 결국에는 정부에 달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통령께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진정성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가 80%가 올라왔더라도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노력, 이재명 대표의 노력, 이 정치권의 노력은 따지고 보면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의료계획에서 의정 부분 여러 가지 이 결정들은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예. 근데 결단은 대통령이 하시면 밑에 있는 모든 복지부 장관이든 실무진은 다 바뀝니다. 결국에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의정에 대해서 좀 해결할 노력을 하시고 15개 단체를 왜 정부 여당 대표가 만나야 되지만 대통령 왜 못 만나죠? 예. 대통령이 만나야 될 일을 여당 대표가 맡겨놓고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한 발짝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생명에 대해 본질적으로 현실인식이 대통령이 못 가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결단을 예. 하시면 되고요. 체코에 가 계셔도요. 이거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그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날 테니 한동훈 대표에게 전이 일임하겠소. 예.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안 할 피우고 것 계세요? 같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절대 취지. 안 하실 예. 것 같습니다. 예.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문제가 그게 문제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우수님은 사실 지난 추석 연휴 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찾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는데 이런 전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수의 본향이라고 하는 경북 안동 그 일대에 다니면서 안동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건 역시 연세가 많은 분들이셔서 우리 아프면 안 된대. 이 절대 아프면 안 된대. 이 산소도 가지 말해. 다치면 죽는데. 전부 이러고 계세요. 이제 응급실 가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죽으니까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이걸 다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세가 강한 본인의 고향을 갔는데 노인분들도 어르신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 애둘러서 이제 현 정부를 비판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네. 그럼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 부모님들 뵈면 건강하시라고 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에 민감하는데 사실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는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는 병원 가기 참 괜찮았는데 병원 갔을 때 내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불안이 좀 많이 엄습해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종의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던 약 이슈였고
의료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예. 반대하는 강이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6, 7개월 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강한 이슈가 됐는데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런 어떤 어르신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어떤 지지세를 보였던 분들마저도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 얘기, 야당 대표의 저 얘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아니 뭐 그러면 저렇게 현실인식이 급하다면 야당도 빨리 협의체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여당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